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그제부터 서울대 황롱문 명예교수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몰입이라고 하면 무언가에 머리를 싸매고 그 하나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하지만 황롱문 교수는 편안한 몰입, 이완된 몰입을 강조합니다. 졸리면 잠도 자고 쉬면서 생각해야 몰입도가 증가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지치지 않고 생각의 마라톤을 이어가야 진정한 몰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진정한 몰입을 통해 학업과 회사, 인생이 바뀐 사례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롱문 교수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저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게 정말 사실일까 믿기지 않을 만큼 아주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은 한번 저기 찾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자녀 두신 부모님들 우리 교수님도 자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자녀들에게는 적용을 좀 해보셨나요? 저는 이제 그때는 한참 제가 몰입을 할 때였어요. 네. 한참 몰입을 할 때여서 이게 몰입인지도 몰랐고 그냥 어떤 문제를 죽어라고 그 생각만 하면은 이제 이 고도로 집중된 상태가 되고 그때는 이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기분도 좋다 이제 그걸 알고. 그냥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소홀히 하셨구만요. 그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게 몰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입이라는 책도 이제 읽었죠. 칙센미야이 교수가 쓴 몰입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제가 말하는 몰입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몰입은 아닌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칙센미야이 교수는 뭐 세 가지 얘기하는데 칙센미야이 교수의 이제 몰입의 3요소는 명확한 목표, 그다음에 도전과 실력의 균형. 네, 난이도가 적절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난이도가 적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그다음에 빠른 피드백. 결과가 빨리빨리 나와야 된다. 그 칙센미야이하고는 정반대신데요. 어제 그제 얘기 들어보면. 그렇죠. 저는 난이도가 적절하지가 않잖아요. 난이도가 아주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아주 높고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칙센미야이 교수 몰입 이론에는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이 안 되는 조건인데 저는 이제 그냥 의도적으로 의식이 있는 한 이제 그건 생각만 하자. 진전이 없더라도 우리가 진전이 없는데 그래도 계속 생각을 하면 아무 진전이 없더라도 그러면 우리의 잠재력, 우리의 그 두뇌 가동률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였던 거죠. 몰입 수준이 이렇게 몰입도가 올라간다고. 예. 그래서 이게 50시간 이렇게 연속해서 생각할 때 잠자는 거 빼고요. 7시간. 그렇게 되면은 100%가 되더라. 정점에 간다. 예, 두뇌 가동률이 100%가 되더라. 더 이상은 안 올라가는 거죠.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계속. 그 상태가 이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두뇌 가동률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잠재력이 있는데 그걸 이제 모르고 살아온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그러니까 그 화두선에서 화두는 100%까지 가기 위해서는 문제가 풀리면 안 돼요. 그렇겠죠. 문제가 예를 들어서 10시간 만에 풀렸다. 화두가 풀렸다. 그러면은 내가 몰입도가 20%까지 올라간 거예요. 두뇌 가동률이 20%. 20시간 만에 풀렸다. 그러면 40%가 이제 가동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풀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풀리지 말아야 산매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두면 답이 없는 문제를 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구할 수 없는 문제. 근데 저는 훈련을 할 때는 답이 있는 화두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일반인들이 50시간을 연속해서 생각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초보자가
생각의 마라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시간 만에 풀리는 화두. 그러니까 1시간 만에 풀리는 수학 문제면 그거는 이제 1시간 만에 풀리는 화두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몰입도를 경험해 보게 하는 예, 거죠. 그리고 방식은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저는 이제 몰입 의자, 편한 의자에 앉아서 힘을 빼고 이완된 상태에서 쉬는 듯이 생각을 하라는 거죠. 졸리면 자고. 예, 예, 아주 편안하게 쉬는 듯이. 그러면 이제 1시간 만에 문제가 풀려요. 그러면 두뇌 가동률을 2% 발휘한 거를 경험한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는 이제 뭐 5시간 만에 풀리는 화두. 수학 문제가 5시간 만에 풀리죠. 그러니까 진전이 없어야 이 효과가 나타나요. 진전이 없어야 두뇌 가동률이 올라가고 이제 이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막 게임에 막 그 거의 중독 수준에 돼 있는 아이들 보면 그것도 일종의 이제 몰입 같은 건데. 몰입이죠. 예. 그거는 진전이 있죠. 그렇죠. 1단계, 2단계 막 올라가고 그런 면에서 몰입하고는 좀 다르네. 그러니까 그 몰입은 그러니까 우리가 도박에도 몰입할 수가 있어요. 게임에도 몰입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몰입의 종류가 이렇게 소모적인 몰입 또는 도박에 몰입을 하는 거는 파멸적인 몰입이죠. 아, 그런 몰입도 몰입은 몰입인데.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왜 몰입이라고 그러냐면 이 상태에서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쾌감 물질이 나와요. 그렇죠. 이 쾌감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몰입을 좋아하는 거예요. 몰입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몰입, 그러니까 게임에 몰입하거나 도박에 하는 몰입은 몰입의 장벽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하기 쉽다. 네, 하기 쉬운 거죠. 술에 제가 몰입한 적이 있네. 그런 건 쉽더라고. 예, 이제 하기 쉬운 몰입이 있고요. 그런데 어떤 몰입이 있냐면 장벽이 조금 있는 몰입이 있어요. 그 몰입이 독서에 몰입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건전한 취미생활. 어떤 사람 뭐 테니스, 당구, 그렇죠. 스포츠, 뭐 골프, 테니스, 당구, 뭐 축구, 뭐 야구 이렇게 있잖아요. 배드민턴.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독서에 몰입하는 분들. 다 취미죠, 취미. 예. 근데 요건 장벽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되고. 예, 독서에 몰입하려면 그래도 수십 권은 읽어야지 되고요. 테니스에 몰입이 되려면 수개월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벽이 있는데 이런 장벽이 있는 몰입인데 이 몰입이 우리가 소모적인 몰입, 파멸적인 몰입보다 우리가 얻는 행복의 양이 더 많아요. 더 커요. 예, 건전한 취미 활동. 게임할 때 더 재밌는데. 아니, 우리가 살아갈 때 게임만 하면 이제 그다음 삶에서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삶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폐해지지. 더 많은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건전한 취미 활동에 몰입을 하면 전체 어떤 행복의 총량으로 봤을 때, 삶에서 봤을 때. 그래서 장벽이 있지만 우리가 이걸 추천하는 거죠. 이런 건전한 취미 활동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 윗단계도 있습니까? 예. 그거보다 장벽이 더 높은 상태가 제가 말하는 이제 내가 해야 될 공부나 내가 해야 될 업무에 몰입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에 몰입하기 쉽지 않은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의도적인 몰입이라는 이론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몰입하는 방법. 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먼저 몰입하는 방법을 알려면 몰입의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몰입 상태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거에 내가 몰입을 한다. 네. 그러면 A와 관련된 뉴런과 시냅스가 있어요. 그것이 다량으로 활성화가 된 거예요. 뇌에 있는 뉴런과 시냅스.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야구에 몰입을 한다. 몰입이 됐다. 그러면 야구와 관련된 뉴런과 시냅스가 다량으로 활성화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예전에 야구를 하나도 안 했어. 그러면 활성화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니까 야구에 몰입이 안 되겠죠. 내가 야구를 예전에 많이 해야 관련된 뉴런과 시냅스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걔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내가 야구를 원래 좋아하는데 몰입이 안 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몰입이 안 된 상태에서 선수로 나와서 투수가 던지는 공을 치려고 그래. 근데 몰입도가 낮은 상태예요. 네. 그러면은 공이 쏜살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냥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공이 그냥 쏜살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몰입도가 높아. 그래서 관련된 뉴런과 시냅스가 다량으로 활성화가 돼 있어. 그러면 이게 뉴런하고 시냅스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볼의 방향, 속도 이걸 다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볼이 천천히 오는 것처럼 슬로우 느껴지고, 비디오로. 공이 또 야구공이 축구공처럼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쉽게 칠 수가 있는 거죠. 기량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딱 쳤어요. 그러면 이게 다량으로 활성화가 된 게 동시에 도파민을 분비해요. 아, 쾌감을 느끼는 예, 그러면 굉장히 다량의 도파민이 분비가 되니까 나는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럼 더 하고 싶고. 그렇죠. 그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몰입된 상태라고 하는 거는 내가 A라는 거에 몰입이 됐다 그러면은 그 A와 관련된 뉴런과 시냅스가 다량으로 활성화된 상태다. 그래서 그걸 잘할 수 있고 그걸 하는 게 재미있고 그렇죠. 그런 상태네.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가 몰입이다. 그러면 이 상태를 내가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상태를 만들어주자. 그게 의도적인 몰입이 이론이에요. 이 상태를 만들어주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제가 이제 실제 사례가 있으니까 피아노로 할게요. 제가. 네. 걔가 몰입이 안 되는 콩쿠르에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가 피아노를 칠 때는 몰입도가 올라간다. 피아노를 칠 때는 행위가 몰입도를 올려요. 그 행위를 하면. 맞아, 그렇긴 해요.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얘가 우리가 피아노를 계속 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두 시간 친 다음에 힘들어서 쉬잖아요. 쉴 때는 활성화된 뉴런과 시냅스가 비활성화가 일어나요. 아, 몰입이 그러니까, 떨어지겠네요. 네, 몰입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쉴 때 또 특히 어떨 때 더 많이 떨어지냐면 휴대폰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떨어져요. 그렇게. 자극적인 걸 할 때.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이게 식었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또 이제 힘든 거죠. 네. 하기가 힘든 이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알겠다. 그럼 쉴 때 계속 생각을 하면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 학생한테 네가 쉴 때 피아노에 대해 네가 아까 친 거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고 그걸 생각을 하거나 복기를 하거나 예. 뭐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해도 되겠네. 그렇죠. 생각이 어려우면 그 곡을 연주한 사람이 한 거를 듣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그 관련돼서 그 뭐 어쨌든 그것과 관련된 활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쉬면서. 그러니까 쉬면서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가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슬로우 싱킹. 그렇죠. 슬로우 싱킹은 쉬는 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생각하라고 문제를 줘요. 5분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때 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라고 시간을 줄 때는 교수님이 니네들한테 쉬는 시간을 준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라서 생각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슬로우 싱킹이거든요. 사람들이 생각을 다 고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쉬면서 생각한다는 의미를 잘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가르쳐주기도 어렵고. 그런데 우리가 스님들이 한 거를 할 때 3개월 동안 화두 하나만 생각한다고요. 3개월 동안. 근데 그분들이 머리 아프다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머리 하나도 아무리 오래 생각해도 머리 안 아픈 생각법이 있다. 그걸 저는 이제 슬로우 싱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법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생한테 하게 하는 거죠. 네가 피아노 치지 않을 때도 생각을 해라. 그러면 이제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서 이제 높은 몰입도가 올라가면 피아노 치는 게 재밌는 거죠. 신들린 듯이 치겠네요. 예.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이 학생이 입상을 하고 결국은 서울음대에 들어왔어요. 그 일에도 좀 적용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일에도 예를 들어서 월요병이라는 거가 있어요. 월요병. 월요병이 뭐냐면 업무를 하려면 이제 몰입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업무. 어떤 전문 직종들이 이게 심한데 그런데 이제 주중에는 이제 그 몰입도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주말에 몰입도가 떨어져요. 그렇죠. 주말에. 예, 주말에 이제 몰입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월요일 출근했는데 심란하지. 예, 이거는 높은 몰입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 현재 몰입도는 낮은데. 그러니까 되게 괴로운 거죠. 이게 입이 손에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받고. 근데 일요일 날 회사 일을 좀 생각하고 고민을 하면 월요일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일요일 날 회사 일을 내가 월요일 날 가면 출근하면 뭘 해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하고 출근할 때도 계속 생각을 하면 이제 몰입도가 올라가서 힘들지가 않아요. 나가는 게 그렇게 싫지가 않아요. 네네. 그게 몰입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의 원리를 뇌과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게 간단한 거고, 이제 그걸 이해하면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몰입을 통해서 무슨 우리 교수님 그 다른 분 뭐 제자나 이런 분들에서 어떤 성과가 나온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 수업의 3분의 1. 그러니까 저희가 75분 수업이에요. 25분은 생각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수업에 배울 내용을 가르쳐 주기 전에
애들이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5분을 줘요. 그러니까 25분이면 5분을 5번을 줄 수가 있잖아요. 5분 동안 그렇죠. 생각하는 거를. 그래서 니네가 앞으로 그걸 배울 건데 이 학자가 이제 이런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 학자가 어떤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걸 알려주고 그 학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5분 단위로? 5분을 다섯 개 제가 주제? 3분을 줄 때도 있고 5분을 줄 때도 있고 많을 때는 10분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제 문제에 따라서 애들이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답을 이제 말해버리면 딴 애들이 생각을 못 하니까. 그리고 전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해요. 애들이 되게 반응이 좋아요.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재밌었다. 이렇게 이해도 잘하고. 싫어하는데 보통. 근데 제가 이제 편하게 생각하라고 그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압력은 애들이 프레셔를 받지 않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다. 너네들이 생각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게 그 방법만 알면은 힘들지 않아요. 그런 방법을 모르고 답을 내야 뭐 점수를 받고 이러면 애들이 이제 긴장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걸로 애들을 평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는 생각법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성공 사례나 어떤 성과 어떤 그다음에 이제 나왔습니다. 지도학생 중에는 아주 몰입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되게 어떤 성향의 학생들이? 걔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수학 문제 풀 때 해답을 안 보고 푼 애들. 아하. 제 지도학생 중에 가장 우수한 학생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물어보니 걔는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온 학생이에요. 두 번째로 잘한 학생은 서울대학교를 나온 학생이 아니고 중위권 대학이에요.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 거기를 나온 친구인데 얘가 너무 연구를 잘하는 거예요. 예. 서울대 애들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얘가 석박사를 4년 만에 했어요. 그게 아마 재료공학부 기록일 겁니다. 그러니까 석박사를 4년 만에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너무 우수해서 자기 다른 애들보다 업적을 다 이상을 해버린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는 애 이상으로. 그 학생도 어떻게 공부했냐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했대요. 자기는. 답안지 안 보고. 예, 자기는 6개월 동안 또 포기 않고 푼 문제가 있대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지도학생 중에 두 번째로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그러면 우리 학교 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 저는 그렇게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주장하는데. 우리는 뭐 빨리 많이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답안지 막 보면서. 네네.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학생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학생도 있었냐면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네. 그 학생은 대학은 이제 강원도에 있는 대학을 나온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실험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뭐 주말에도 나와서 하고 굉장히 성실한 학생인데 그 학생이 박사 논문을 다 완성한 상태에서 논문 자격 시험에 떨어져서 6개월이 연기가 됐어요. 졸업이. 그 6개월 동안 이 우수한 학생 있잖아요. 제 지도학생 중에 가장 우수하고 두 번째로 우수하고 이런 우수한 학생들이 해답을 안 보고 풀었잖아요. 그 훈련을 시켰어요. 6개월 동안. 내가 수능 수학 문제집에서 네가 모르는 것만 풀라고 그랬거든요. 이 학생이 교수님의 마지막 지도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6개월을 자기 말로는 하루에 13시간을 했대요. 그 6개월 동안. 이 친구가 국내에 이제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해결사가 됐어요. 해결사가 돼서 이제 그 인사고과 중에 10명 중에 제일 잘한 10% 안에 들면 A고과를 받는데요. A고과를 3년 연속 받으면 핵심 인재가 된대요. S급 인재가. 그래서 3년 만에 S급 인재가 됐고요. 계속 잘해서 지금 올해가 이 학생이 졸업해서 회사에 간 지가 10년이 넘는데요. 10년 동안 한 번도 A고과를 놓치지 않았대요. 그 6개월 동안에 몰입 훈련을 그 훈련 해가지고. 예. 근데 이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제 지도학생이 아닌데 이 학생은 중학교 때 게임 중독이어서 전교 꼴찌를 했던 학생이에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이제 그 전문계 고등학교를 갔다가 경북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대학교 2학년 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자기가 창의 로봇대에 나가는데 몰입을 이제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는 잠잘 때 얻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네, 어제 얘기하신 거. 네, 그래서 네가 캠퍼스를 거닐거나 네가 잠잘 때도 그 생각을 하려면 자나깨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창의 로봇대에 대상을 받았어요. 몰입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잠잘 때 아이디어가 얻어진다는 걸 활용해서 여러 대회에서 입상을 했어요. 그래서 경북대학교 69주년 기념일에서 이제 영예학생으로 선정이 되고,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사실은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나온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그 훈련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이제 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제 생각 안 한다는 지도학생. 그 학생이 그 훈련을 받고 그 기업 대기업에 가가지고 날릴 때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아는 상태예요. 그 훈련을 하면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어허. 그 학생한테도 그 훈련을 해라. 그 학생은 중학교 수학 문제도 풀고 뭐 고등학교도 풀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전공도 풀고 그렇게 3학년, 4학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 학생도 기업에 가서 해결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학생도 S급 인재가 됐는데 이 회사는 이제 아까 그 회사는 좀 다른 그룹인데 이 학생은 자기네 그 회사에서는 핵심 인재가 전부 나이가 많은 분들이래요. 근데 자기가 최초로 젊은 나이에 최초로 핵심 인재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우리 네. 교수님이 이렇게 자신만만해. 그런 거 제가 이제 그것들을 거. 봤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만 해도 이게 집중하고 어디 몰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몰입은 의식과 의식 근처를 이제 그 관련된 생각으로 채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식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자극의 경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의식을 누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차지하려고 그러는 예, 몰입이 돼 있으면 이제 자극이 커서 걔가 의식의 무대를 독점하는데 그게 몰입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무대를 얘가 독점하고 있어. 근데 얘가 자극이 작으면 잡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SNS가 막 들어오기도 하고, 뭐 예, 그러니까 유튜브가 들어오기도 SNS가 하고. 자극이 세요. 유튜브 같은 게 예, 다 자극이 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산만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의식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많이 노출이 되면 이제 어느 집중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죠. 그 데이트 얘기가 지금 이제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ADHD 환자가 늘고 있답니다. 아. 그 성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주의력 그렇고. 결핍. 예, 주의력 결핍이.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몰입 훈련을 하면 오히려. 예, 몰입 훈련 그러니까 참선 수행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풀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도록 하는 거죠. 10분 만에 풀리는 문제 이렇게 그러면은 10분 동안은 자기가 주의 집중을 해야 돼요. 잡념이 들어오는 걸 막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만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잡념이 들어와서 이렇게 집중이 산만해지는 거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는. 그러니까 요즘 시대일수록 이 몰입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네요. 네네. 몰입의 부작용은 없나요? 부작용은 이제 저도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몰입도가 올라가면 이제 도파민이 많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아이디어도 좋잖아요. 나오고 예, 기분도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을 못 자잖아요. 예. 그 카페인의 도파민을 이제 이렇게 유도하거든요. 카페인이. 그러니까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흥분이 돼서. 그래서 그 현상이 일어나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는데. 불면증 심각한데. 예. 근데 잠을 계속 못 자면 뇌가 망가지는 것 같아요. 저는 몰입을 하는데 잠을 하루 못 잔 거는 괜찮아요. 낮에 자면 돼요. 낮에 자면. 그런데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다. 그러면 전 중단하라고 그래요. 몰입. 위험하다. 그러면 일단 빠져나와 중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잠이 안 와서 막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제가 막 아이디어는 계속 나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제가 며칠 동안 이제 그러다가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오고 나니까 다시 들어가기가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좋은데 막 머리가 슈퍼맨이 되고 기분도 다 좋은데 잘못하면 나오고. 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게 잠만 잘 자면 좋을 것 같아요. 잠만 잘 자면.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한 거예요. 테니스 운동하면 단식. 잠이 잘 오죠. 예, 테니스 단식을 치니까 제가 뭐 7년 동안 했는데도 아무 부작용도 없고. 운동이 같이 가야 되겠네요. 예,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완된 집중이 또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한 상태에서도 이런 상태에 갈 수가 있고 이렇게 이완된 스님들처럼 이완된 상태에서 갈 수 있는데 스님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가 되게 좋다. 그렇게 이완된 상태에서 예 놀듯이 네 이완된 상태에서 이 몰입 상태로 가야 안정적이다. 또 뭐가 그다음에
두뇌 영양제가 있어요. 오메가3랑 비타민 D예요. 아. 그거는 반드시 복용을 하시라. 그리고 어쨌든 잠을 이틀간 연속 못 자면은 그만두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이제 몰입을 경험했던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잠을 못 자서 자기가 병원에 갔다. 잠을 못 자서 그만뒀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 잠을 못 자요. 예. 그래서 그 문제만 이제 운동으로 해결을 하고 이완된 집중을 하고 하면은 이제 부작용 없이 한없이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 그 몰입 클럽이라고 저한테 몰입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그 클럽이 있어요. 그 한 지금 100여 명이 줌으로 일요일마다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미국에서 그 영문학 박사 과정이면서 동시에 컴퓨터 그 석사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280일 동안 완전히 자기 그 공부와 연구에 몰입을 해요. 어떤 활동도 안 해요. 그 뭐 SNS 안 하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하루 종일 그것만 280일 동안 하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 물론 하고 선잠 자고 이완된 집중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한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저만 경험을 한 줄 알았더니 지금 그분이 그걸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네. 그게 혹하게 만드시네요. 누구든지 이 방송 이제 들으신 분들은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 주시네요. 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정말 어제 그제 오늘까지 지금 시간이 그렇게 가는지를 모르고 정말 교수님 말씀 좀 잘 들었습니다. 지난 사흘간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몰입에 관한 국내 최고 전문가 몰입 아카데미의 대표이자 전 서울대 교수인 황롱문 교수였습니다.